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걷기 매니저 청개굴입니다. 오늘은 스피드 분양가 중개로 찾아왔습니다. 자, 스피드 분양가 중개는요, 저희가 정식 분양가 중개 영상도 있죠. 선별단지, 돈이 될 만한 단지를 갖다가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인데, 얘는 그건 아니고요. 그 선별단지에서 다루지 못하는 단지들을 빠르게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다룰 단지는 어디냐? 여기입니다. 조금 핫할 수도 있어요. 왕십리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입니다. 서울에 있는 분양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분양이 DH 방배였죠. 얘 같은 경우에도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어요. 따라서 이 서울 분양은요, 최근 들어서 무조건 완판, 무조건 높은 경쟁률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단지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은 단지인데 볼게요. 한 줄평 데우스 엑스 마키나. 건축비는 전가의 보도인가? 이게 제 한 줄평입니다. 이 단지에 대한 전가의 보도. 전에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보검, 좋은 검, 그래서 가보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이게 좀 변형돼서 쓰이죠. 어떤 걸로 씁니까? 일종의 만병통치약.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다 해결해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로 쓰이죠. 전가의 보도다, 전가의 보도 휘두르다, 이런 말로 쓰이는데, 제가 요즘 서울 분양 보면서 느끼는 게 요겁니다. 전가의 보도 뭐냐? 건축비란 말 있잖아요. 최근에 물가 상승 때문에 건축비가 올랐다. 따라서 분양가 오른 건 당연한 거다. 그거에 맞춰서 투자해야 된다는데, 맞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오른 거 맞아요. 물가 인상도 많이 됐고 건축비 오른 것도 맞고 이해도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측정되는 경우들이 제가 보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다룰 왕십리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 왕푸서, 왕십리 푸르지오 서밋, 왕푸서 같은 경우에 분양가에 있어서 건축비라고 하는 걸로 너무 정가의 보도를 휘두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는가? 일단 핵심 요소입니다. 전체 958세대, 작은 단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이다 보니까 실제 일반 분양은 138세대에 불과합니다. 교통은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호선, 5호선이 지금 통과하고 있고요. 곧 동북선도 개통이 되고요. TXC도 이 왕십역에 들어옵니다. 이거저거 합하면 거의 5개 노선이 지나가는 역이다. 자, 입주는요, 요게 좀 문제예요. 25년 7월 예정입니다. 1년이 안 됩니다. 대략 한 10개월 정도 뒤에 후분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 보시겠지만 옵션 같은 게 풀옵션이에요.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2차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또 얘는 평수도 작습니다. 주력으로 나와 있는 게 45제곱미터랑 65제곱미터. 전용 면적이죠. 쉽게 해서 나오면 18평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과 27평 정도 혹은 25평 정도로 부르는 놈들 두 개가 주력 평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공고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8평짜리가 9억입니다. 기본 분양가가. 물론 제일 좋은 놈이에요. 그 중에서 27평, 25평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전용 면적 65짜리는 얼마냐? 놀랍게도 16억 5천입니다. 기본 분양가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옵션이 다 포함된 거긴 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후반이기 때문에. 다만 확장비는 따로 들어갑니다. 확장비는 18평, 즉 4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 2,700, 65형은 4,000입니다. 그럼 요걸 다 합하면 어떻게 되냐? 18평, 45형은 9.3억, 65형은 17억이 됩니다. 물론 최고층 좋은 거 하긴 한데, 자, 선화층 후분양 기본 풀업이에요. 자, 그래서 얘는 분양가를 요걸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일단 많은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는데 18평에 비해서 27평, 즉 45형에 비해서 65형은 너무 비싼 감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45형이 좀 싸 보이는 느낌은 듭니다. 9.3억, 얘는 17억. 거의 2배 가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자, 얘는 스피드 분양가 중에 간단히 보겠습니다. 주변에 요 두 놈이 있습니다. 서울숲 리버뷰 자이란 게 있고요. 서울숲 한신 더 휴가 있습니다. 자, 위치부터 볼게요. 라체르보 푸르지오 서밋, 왕서밋 어디냐?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왕십리역이죠. 5호선, 2호선 교차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동북선 들어가고 GTX-C 들어갑니다. 자, 거리 재볼 필요도 없이 가까워 보입니다. 그죠? 대략 300m, 5분 이내의 거리입니다. 입지 엄청 좋습니다. 이런 입지 많지 않죠. GTX의 2호선에 거의 커터블 역세권, 동북선까지 개통되면 이런 곳인데, 문제는 좀 전에 보시지만 45형이 9.3억이고 65형, 25평 정도가 17억에 분양이 돼요. 최고가긴 하지만. 자, 근데 이거 갖고 어디를 많이 비교하느냐? 바로 옆에 있어요. 서울숲 리버뷰 자이 아파트. 자, 얘를 들어가 보시면요, 이 같은 경우에 직접 똑같진 않지만 59제곱미터짜리 65제곱미터랑 좀 비교 가능하겠죠? 84형이 있는데요. 일단 이 단지는 2018년에 들어갔습니다. 약간 이제 준신축 넘어가고 있죠. 자, 얘 같은 경우 실거래가 84형이 얼마냐? 15억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고점은 뚫었어요. 얘 같은 경우에 16억까지 갔었던 거 지금 뚫어서 15억 8천. 서울은 정고점 뚫은 데가 많죠. 따라서 얘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냐? 얘도 59제곱미터가 15억 정도 하는데 지금 여기는 65제곱미터, 그래서 한 2평 정도 넓고, 더군다나 얘는 18년도인데 얘는 내년이긴 하지만 여하튼 신축 아니냐, 그리고 몇백 미터라도 왕십리에 가깝지 않느냐, 왕십역이. 따라서 얘가 17억에 분양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안전마진은 없죠.
안전마진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더군다나 제 생각이 이래요. 이쪽 리버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 보시면 알겠지만 위성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뚫려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강뷰가 좀 가능해요. 그거에 따라 차이가 좀 나겠죠. 근데 그에 비해서 서밋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위치 자체가 위치는 왕십리에 가깝던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쪽에서 어떤 뷰가 나온 거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직접적으로 여기랑 비교해서 여기가 59제곱미터가 지금 현재 15억, 저거부터 16억이니까 이거 17억에 60 분양해도 충분하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원래 분양이라는 게 그렇죠. 원래는 안전마진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봤을 때 그 논리가 맞다고 하더라도 안전마진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3년 뒤에 들어가는 신축이라면 모르겠는데 이게 바로 내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갑자기 뛰어넘어서 갈 거다? 몇 억 저 차이 날 거다?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리고 옆에 서울숲 더샵 아파트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내 세대수가 좀 적죠. 500세대짜리였는데 2014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가 얼마냐, 84제곱미터인데 16억입니다. 좀 전에 여기 65제곱미터인데 걔가 17억이었죠. 얘보다 비싸요. 지금 거리는 비슷합니다. 왕십리까지 거리는. 좀 더 보면요, 얘는 이제 한강이 좀 안 보이는 서울숲 한신대교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2003년, 얘는 좀 많이 구축이긴 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구축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84형이 13억, 14억 정도 합니다. 실제로 거래도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되고 있고요. 즉 얘보다 싸죠, 84형이. 뭐 하나만 더 보면요, 비록 구축이긴 하지만 왕십리 금호 원림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왕십리역 초단거리 초역세권이니, 물론 2006년 구축이긴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 84형을 보면요, 역시나 13억, 14억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쉽게 말해서 주변에 있는 구축들 32평보다 왕푸서의 25평 65제곱미터가 3, 4억 정도 비쌉니다. 물론 신축이긴 하겠지만. 그리고 밑에 있는 준신축 정도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는 서울숲 리버뷰 자이아파트랑 비슷한 가격대예요. 근데 뷰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죠.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얼마 전까지 제가 알기로는 기본 분양가 16.5억에 나왔는데 14억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16.5억에 나왔거든요. 단지 몇 개월 사이에 건축비는 뭐 후분양이니까 이미 다 들어간 걸 텐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는 분양은 잘 될 거예요. 최근에 서울의 어느 지역이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분양가든 하는 대로 다 로또다 그러면서 몰려들거든요. 얘는 시기를 잘 정한 것 같아요. 시행이든 조합이든 시기는 잘 정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다만 분양을 받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추후 마진, 얘는 안전마진은 없는 것 같고요. 추후 마진이 나와야 되는데 이 단지 자체에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단지 나쁘다는 얘기 절대로 합니다. 정말 위치 좋아요. 근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단지 자체가 아니라 주변 전체적인 개발이라든가 여기서 나오지, 이거 자체를 청약받았다고 해서 이 단지 자체로 얻어먹을 수 있는 안전마진은 없다. 마진은 아예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야. 주변 아파트들이 오르고 이런 거에 따라서 얘도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이곳에 왕십리역 여기에 꼭 실거주해야 하는 경우라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니까. 근데 고점자는 피해야 될 것 같아요. 청약. 가점제로 고점이신 분들은 굳이 여기를 넣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앞으로 강남 지역도 그렇고 그 정도 되는 것들은 나올 것들이, 괜찮은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얘는 대치제가 너무 많아요. 왜냐면 수익률을 계산해 봤을 때, 이 같은 경우에 전세가도 좀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세를 논다고 하더라도 적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투자가. 전 사실 DH방배도 얼마 전에 했던 거 잘 됐지만 그것도 84형에 내 돈이 10억은 박혀야 돼요. 10억 넣어갖고 5억 정도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저도 완전 로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얘는 그거보다도 좀 더 낮은 것 같습니다. 물론 청약을 갖다가 투자할 수도 생각하지만 얘는 들어갈 돈이면 내년 7월, 즉 1년도 안 남았어요. 10개월 내에 17억이 필요하거든요. 그걸 동원할 수 있으면 지금 들어갈 곳이 너무 많죠. 제가 보기에는 목동이라든가 이런 데도 평형 훨씬 높은 놈들, 17억이면 들어갈 놈들 많거든요. 비록 목동뿐만이 아니죠. 강남 쪽에도 17억이면 투자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위기 잘 타서 지금 분양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분양을 받아서 나름대로 투자 이익을 남겨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 나쁜 아파트는 절대로 합니다. 좋은 지역이고 여기서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이 분양가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떨어지진 않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냐, 그거에는 대체제가 너무 많다. 기축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앞으로 나올 괜찮은 분양들부터 시작해서, 따라서 고점자분들은 굳이 여기에 넣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체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아파트 중개라고 하는 영상에서 금정역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걔 같은 경우에 4억 들여서 4억을 갖다가 4년이면 얻을 수 있다. 투자 수익률 100%거든요. 얘가 투자 수익률 100% 얻으려면은 상당한
부동산 호황이라든가 이런 게 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다른 데들도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분양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좀 심하지 않았나. 물론 조합이나 시행 입장은 이해하지만 이걸 너무 크게 휘두른 단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스피드 분양가 중개하다 보니까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한 정보 취합하는 것에 제가 잘못 인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당연히 욕하셔도 됩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아름집 저희 100만 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집 걷기 공식 단톡방이 있죠. 아래 댓글에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